입 닥치고 당장 나가세요.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호텔 예식장 한복판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한 달 동안 모은 축의금 50만 원 봉투가 흩어졌습니다. 제 동료이사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이 구질구질한 거짓골로 왜 여기 나타난 거예요? 바닥에 쓰러진 노인은 부어오른 뺨을 만지며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우야, 네가 말 좀 해다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린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창피하게 왜 이러세요? 그냥 조용히 돌아가세요. 하객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터진 입술에 피를 닦고 낡은 패딩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정비서, 시작해라. 순간 예식장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방금 뺨을 맞은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사연을 이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생기시라고 기운 팍팍 보내드릴게요. 화려한 예식장 입구입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축하곡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한복판에 최금순이 서 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낡은 점퍼 차림이었어요. 평생을 일군 재산이 100억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에는 검소함이 배어 있었어요.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축하합니다라는 5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 박수진이 멀리서 걸어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주변 하객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박수진의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금수는 당황하며 쥐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어요. 애미야, 사돈댁 경사라는데 얼굴은 비춰야지 싶어 왔다. 여기 축의금이다. 박수진은 최금순의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하얀 봉투가 먼지 묻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하객들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구경했습니다. 누가 어머니를 초대했나요? 제가 오지 마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안 보이세요?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최금순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 할머니 누구야? 거지 같은 행색 좀 봐. 최금수는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주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박수진의 손바닥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예식장 전체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최금순의 고개가 옆으로 힘없이 꺾였어요. 뺨이 순식간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입을 막았어요. 최금수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봉투가 터지며 5만 원권 지폐 몇 장이 흩어졌어요.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50만 원이었습니다. 어머, 이것 좀 봐. 축의금 고작 50만 원?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대학병원 의사 며느리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박수진은 날카로운 구두굽으로 지폐를 짓밟았습니다. 돈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뭉개고 있었어요. 최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입가에서 비릿한 피 냄새가 올라왔어요. 저 멀리 아들 이동우가 서 있었습니다. 최금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습니다. 얼른 일어나서 나가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채찍보다 더 아프게 감겼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대표이사 자리에 오른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며느리의 악행을 묵인하고 있었어요. 최금순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서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어요. 사돈 어른, 노망 나셨으면 집구석에나 계시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최금수는 바닥을 짚은 손바닥에 힘을 주었습니다. 부르튼 손끝이 바르르 떨리다 멈추었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결기로 변했어요. 노인은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탁탁 털어냈어요. 부어오른 뺨을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최금수는 품속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30년 지기 신복, 정 비서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금수는 자신을 비웃는 무리를 똑똑히 응시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공간 전체를 압도했어요. 정비서, 지금 바로 시작하렴. 내가 읽은 것들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라. 박수진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정비서? 참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노망나서 환각이라도 보시는 모양인데 제발 좀 꺼지세요. 최금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어요. 핸드폰을 쥔 노인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았습니다. 날 때린 이 뺨의 대가 너희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도 갚지 못할 거다. 내가 이 성을 쌓은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최금수는 당당하게 등을 돌려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낡은 점퍼 자락이 위험 있게 휘날렸어요. 하객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사자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처참하고 잔혹할 것이었습니다. 금순의 인생은 거친 자갈밭길과 같았습니다. 가난은 그림자처럼 금순을 따라다녔어요. 어린 시절에는 하루 세 끼를 챙기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구멍난 양말조차 없었어요. 맨발로 꽁꽁 얼어붙은 등굣길을 걸었습니다. 발가락이 터지고 피가 나도 참아야 했어요.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견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23살에 만난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남편은 돈 버는 재주가 없었어요. 금수는 갓 돌이 지난 아들 동우를 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거친 남자들이 득실거리는 건설 현장이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손마디는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졌어요. 금순아, 이제 그만해라. 여자가 하기엔 너무 고된 일이다. 남편의 만류에도 금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먼지 묻은 얼굴로 활짝 웃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여보. 우리 동우 공부시켜야죠. 내 손은 망가져도 우리 자식은 귀하게 키울 겁니다. 내가 이 악물고 버티면 우리 집안도 일어설 수 있어요. 33살이 되던 해 금수는 작은 건설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기업 성일 건설의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하늘은 금순에게 또 다른 시련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들 동우가 겨우 7살 때의 일이었어요. 금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 동우만 보며 앞만 보고 달렸어요. 낮에는 현장에서 거친 사내들을 호령했습니다. 밤에는 졸음을 참으며 아들의 숙제를 봐주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악착같이 버티고 일궈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어린 동우의 자랑은 금순의 유일한 피로회복제였습니다.
금수는 흙 묻은 손으로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오냐, 내 강아지. 정말 대견하구나. 엄마,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엄마 손에 흙 안 묻히게 큰 집도 지어 드릴게요. 그래, 동우야. 너만 잘 되면 이 엄마는 바랄 게 없다. 세월이 흘러 70이 된 금수는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성일 건설의 모든 경영권을 아들에게 넘겼어요. 이제는 소박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동우야, 이제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어머니,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를 믿는다. 내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제발 편히 쉬세요. 처음 1년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사 며느리 수지는 매일 안부를 묻고 보약까지 챙겼어요. 하지만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가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상냥하던 수진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왜 자꾸 말도 없이 찾아오세요? 바쁜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죠. 어머님 소리는 이제 듣기도 싫으네요. 그냥 어머니라고 부를게요. 금순의 가슴은 찢어지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을 때만 가족이었던 것이었어요. 믿었던 아들 동우 역시 수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만 여기고 있었어요. 동우야, 수진이가 나한테 너무하는구나. 서운해서 잠이 안 온다. 금순의 하소연에 동우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귀찮음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예민하신 거예요. 수진이도 병원 일로 힘들잖아요. 바쁜 사람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엄마가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발 그 낡은 점퍼 좀 버리세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대표이사 엄마가 거지처럼 다니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동우의 차가운 눈빛은 금순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금수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돈 앞에서 천륜을 저버리는 추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집안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이제 껍데기뿐이겠지. 내 피땀으로 이룬 것들을 너희가 비웃는구나. 하지만 잊지 마라. 이 성을 쌓은 건 나다. 무너뜨리는 것 또한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금수는 낡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서늘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배신의 대가는 처참하고 잔혹할 것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여장부의 진정한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금순의 가슴에 가장 깊은 대못이 박힌 날은 1년 전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흘렀어도 기일만큼은 정성을 다했어요.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던 시절에도 남편 제사상만큼은 부족함 없이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진의 태도는 금순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진은 아침부터 화려한 골프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어요. 제사 음식을 준비하던 금순이 놀라 물었습니다. 애미야, 오늘 내 시아버지 기일인 거 잊었느냐? 같이 제사 지내야지. 수진은 거울을 보며 입술에 붉은 립스틱을 칠했습니다. 금순을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대꾸했어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제사를 지내요? 그건 다 미신이고 구습이에요. 저는 오늘 병원 원장님 부부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음식 냄새 나니까 환풍기나 잘 돌리세요. 옷에 냄새 배면 정말 짜증나니까요. 금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동우도 수진의 편을 들었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제사 타령이세요. 수진이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냥 엄마 혼자 조용히 지내시든가 하세요. 저희는 늦을 겁니다. 금수는 홀로 부엌에서 눈물을 훔치며
제사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생전에 남편이 좋아했던 나물과 생선을 정성껏 올렸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진의 친정아버지 기태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기태는 예의도 없이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금순이 차려놓은 제사상을 보더니 혀를 끌걸 찼어요. 아이고, 사돈 어른. 이게 무슨 고리타분한 풍경입니까?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우리 수진이가 사온 비싼 고기나 구워 먹읍시다. 기태의 가족들은 금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사상 앞에 술판을 벌였습니다. 음식이 맛없다며 투정을 부리던 기태가 갑자기 제사상을 확 밀어 엎어버렸어요. 우당탕? 정성껏 차린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바닥을 뒹굴었어요. 금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영정사진을 품에 안고 오열했어요. 사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남편 제사상을 이렇게. 하지만 기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거참, 실수로 좀 밀친 거 가지고 유난이시네. 어차피 죽은 사람이 뭘 먹는다고요. 그 수치스러운 사건 이후 금수는 안방 금고 속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유품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꼈던 다이아몬드가 박힌 고급 시계였어요. 그 시계는 금순에게 남편의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금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금수는 우연히 기태를 마주쳤습니다. 기태의 손목에서 눈부신 빛이 났어요. 금수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태의 손목에 채워진 것은 틀림없는 남편의 다이아몬드 시계였습니다. 사돈, 그 시계.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기태는 보란듯이 손목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 이거요? 우리 수진이가 선물해 준 겁니다. 시어머니가 안 쓰시는 거라고 제 손목이 허전하다며 주더라고요. 금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시어머니의 방에 몰래 들어가 남편의 유품을 훔친 것이었어요. 그걸 제 친정아버지에게 선물로 주며 생색을 냈던 겁니다. 금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명예와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혔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저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 여겼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제 가족이 아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지. 금수는 기태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시계를 쏘아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서늘한 복수의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돈과 욕심에 눈이 멀어 천륜을 어긴 자들. 금수는 그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심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짜 가족들이 쌓아올린 추악한 모래성. 금수는 그것을 뿌리째 뽑아버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때의 따뜻했던 기억은 이제 차가운 사리로 변해버렸습니다. 금순의 지시를 받은 정비서는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30년 넘게 금순의 수족이었던 정비서는 유능하고 치밀했어요. 며칠 뒤 정비서가 금순의 낡은 거처로 서류 뭉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정비서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어요. 회장님, 상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금수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정비서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의사라는 수진의 지위는 범죄를 위한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수진은 금순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안방 깊숙이 보관했던 인감도장을 훔쳐냈어요. 그리고는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강남 상가가 매각되었다고? 금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비서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명의를 도용해
부동산 5곳을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성일 건설 지분 일부와 회장님 개인 명의의 상가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어요. 횡령한 자산만 대략 잡아도 100억 원이 넘습니다. 금수는 뒷목을 잡으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이 며느리의 손놀림 몇 번의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그 막대한 자금의 행방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 수진이가 그 큰 돈을 다 썼을 리 없지 않으냐? 정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더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사돈 어른이신 장기태 사장의 하청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기태 사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진 씨가 회장님 몰래 장기태 사장의 회사를 성일건설의 핵심 하청업체로 등록시키고 일감을 몰아주며 자금을 세탁해 왔습니다. 수진 씨가 회장님 돈을 빼돌려 친정에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겁니다. 수진은 지능적이었습니다. 대학병원 회계팀 지인을 포섭해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세탁했어요. 가짜 장부를 만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금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내 며느리가 의사라는 아이가 도둑질에 사기까지 쳤단 말이냐. 그때 거실로 들어오던 동우가 정 비서를 발견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 비서,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퇴한 노인네 붙잡고 무슨 작당 모이야? 금순이 차가운 눈으로 동우를 쏘아보았습니다. 동우야, 너는 내 처가 내 인감을 훔쳐서 100억을 빼돌린 걸 정말 몰랐느냐? 동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얼굴을 굳히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수진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죠.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주실 재산 아닙니까? 미리 좀 당겨 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세요? 창피하게 정말. 정 비서, 당장 나가. 내 집에서 어머니 꼬드겨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동우의 당당한 태도에 금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수진과 한통속이 되어 어머니를 등치고 있었어요. 수진은 한술 더 떠 안방 문을 열고 나오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늙으셨으면 곱게 계세요. 돈 계산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100억? 장인어른 사업 잘 되면 다 이자로 쳐서 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집 명의도 곧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인감 관리 잘하셨어야죠. 수진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금순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금순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정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 비서는 금순의 눈빛에서 이미 답을 읽고 있었어요. 정 비서, 모든 증거물 하나도 빠짐없이 복사해둬라. 예, 회장님.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출할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금순의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돌았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기만하고 도둑질한 그 추악함이 용서가 안 됐어요. 수진아, 동우야. 너희가 훔친 건 내 돈이 아니라 천륜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가 직접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금수는 낡은 점퍼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평생을 현장에서 버텨온 그 강인한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습니다. 성일 건설을 세운 여장부의 반격은 이제 거침없이 휘몰아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 비서가 내민 2번째 보고서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금수는 서류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린 살인 공모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수지는 이미 치밀한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금순을 치매 환자로 조작하여 연고도 없는 외딴 섬의 요양시설에 가두려는 계획이었어요.
회장님, 이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한 뒤에 7년만 버티면 사망 간주 판결이 나온다는 점을 노리고 있어요. 정 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금수는 서류 속의 문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노인네 하나 처리하는 거 일도 아니야. 실종 신고만 해두면 재산은 다 우리 거야. 며느리 수진이 아들 동우에게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금수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이 제 어미를 산 채로 매장하려는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다름없는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금순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정체 모를 알약 몇 알과 물컵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영양제니까 드시고 푹 주무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금수는 그 약이 영양제가 아니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금수는 약을 받아드는 척하며 수진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가 정말 치매라도 걸리길 바라는 거냐? 수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음을 띠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치매면 어때요? 저희가 좋은 곳에 모셔다 드린다니까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은 곳에서 조용히 계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수진은 더 이상 본색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우도 거들며 금순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엄마,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수진이가 다 엄마 생각해서 병원 예약해 둔 거예요. 그냥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겠습니까? 동우의 말에 금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려는 아들의 얼굴에서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탐욕에 찌든 괴물만이 서 있었습니다. 수지는 금순의 인감을 위조한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실종되시면 7년 뒤에 사망 신고할 거예요. 그럼 남은 100억 지분도 다 우리 차지죠. 그때까지 요양원에서 죽은 듯이 사세요. 그게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줄 마지막 도리예요. 수지는 소름 끼치는 웃음을 남기고 방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금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슬픔이 가득했던 자리에 서늘한 살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래, 나를 산채로 묻으려 했단 말이지. 너희가 파놓은 그 구덩이에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금수는 낡은 핸드폰을 꺼내 정 비서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내라. 며칠 뒤 예식장에서 사냥을 시작한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서슬퍼렇게 갈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파놓은 함정 위로 금수는 이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비 없는 심판뿐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금수는 조용히 폭풍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낡은 집의 문이 열렸습니다. 중학생 손자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금수는 의외의 방문에 말없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거실 한복판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금순의 발등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금수는 굳은 표정으로 손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참회로 가득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치매로 몰아서 먼 곳으로 보내버린다고. 실종 신고를 하고 할머니 재산을 다 뺏을 거라고 했어요.
금순의 눈동자가 깊게 패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어린 손자의 입을 통해 들으니 가슴이 더 시렸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혼날까봐 아빠가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 알라고 했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도망가세요. 엄마랑 아빠가 너무 무서워요. 금수는 무릎을 꿇은 손자의 어깨를 가만히 짚었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마디가 손자의 어린 몸에 닿았어요. 자식들은 자신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이 어린 것만은 아직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손자를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참아왔던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노인의 마른 등줄기가 들썩였습니다. 그래,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이 못난 어른들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무슨 죄가 있겠니? 민우는 할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텅 빈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금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사치였습니다. 민우야, 너는 이제 할머니만 믿어라. 할머니가 너 하나는 반드시 지켜줄 거다. 금수는 민우를 방으로 들여보낸 뒤 곧장 정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 예약해둔 외딴 섬의 요양원 명단과 입원 계약서를 조용히 빼돌려 확실한 증거를 거머쥐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금순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정 비서, 계획대로 진행해라. 단 내 손자 민우에게 갈 모든 유학 자금과 신탁 자산은 따로 빼도 그 아이만큼은 이 추악한 싸움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구나. 금수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어요. 자신을 묻으려 했던 자식들을 위해 금수는 더 깊은 무덤을 팠습니다. 수진아, 동우야.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마지막 구원이다. 금순의 눈빛은 서늘한 새벽달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자비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오직 처절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 화려한 예식장 홀입니다. 뺨을 맞고 바닥에 주저앉은 금순을 향해 비웃음이 쏟아졌어요. 수지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지폐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천천히 아주 우아하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흐트러진 낡은 점퍼를 다듬는 손길이 정갈했어요. 수진을 바라보는 금순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오늘 짓밟은 건 내 돈이 아니다. 내 마지막 기회란다. 수진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주변 친정 식구들도 입을 모아 거들었어요. 어머니, 미치려면 곱게 미치세요.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드세요? 사돈 어른, 저번 제사상 때 덜 당하셨나 보네. 오늘은 예식장 바닥에서 주무시려고요? 여보, 이 노인네 당장 경비 불러서 끌어내라니까. 냄새나서 식 못 올리겠어. 동우가 마지못해 금순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예식장의 거대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적을 깨는 묵직한 구두 소리가 식장을 울렸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수십 명이 식장을 포위하듯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선 정 비서가 금순의 곁으로 다가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명령하신 모든 절차 완료되었습니다. 식장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수진의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정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붉은색 인장이 찍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일 그룹 창업주 최금순 회장님의 인감을 도용하고
자산을 횡령한 자들을 지목하겠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수진의 눈앞에 체포영장이 펼쳐졌어요. 박수진, 이동우, 그리고 장기태. 당신들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왜요? 저 의사예요. 성일건설 며느리라고요. 이 노인네가 시킨 거죠? 저 사람 다 가짜예요. 당장 안 나가. 금수는 정 비서가 내민 서류 뭉치를 수진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지폐가 밟혀있던 그 바닥 위로 범죄 증거들이 흩어졌어요. 내가 위조한 내 인감, 그리고 빼돌린 100억의 상세 내역이다. 대학병원 회계팀과 짜고 저지른 자금 세탁 증거까지 전부 여기 들어있지. 수진아, 의사가운 입고 도둑질하느라 고생 많았구나. 그때 하객들 사이에서 수진의 친정아버지 기태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수사관이 기태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장기태 씨, 이 시계. 최금순 회장님 남편분의 유품으로 도난 신고된 물건입니다. 현장에서 작물 소지 및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기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는 제 딸 수진을 가리키며 악을 썼어요. 이건 사위랑 딸년이 준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이거나. 수갑 차는 소리가 예식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화려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바닥을 긁었습니다.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수진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어요. 어머니, 동우 씨, 어떻게 좀 해봐. 나 감옥 가기 싫어. 나 원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동우 역시 수사관들에게 붙들려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아들에게 다가가 멈춰섰습니다. 아들의 비겁한 눈을 똑똑히 응시했어요. 동우야, 너는 정말로 내 약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몰랐느냐? 내 어미를 산채로 묻으려 했던 그 요양원 계약서에 내가 직접 사인하지 않았느냐? 동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발판 삼아 올라간 그 자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 비서가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공식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성일건설 이사회 결정입니다. 이동우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성일그룹의 모든 경영권과 지분은 창업주 최금순 회장님께 즉시 귀속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거지 노인네라 손가락질하던 하객들이 이제는 금순의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여동생인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축복의 박수가 터져나와야 할 자리에 저주와 비명이 가득했습니다. 금수는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낡은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걸쳐 입었어요. 그리고 기태의 손목에서 벗겨낸 남편의 다이아몬드 시계를 건네받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돌아왔네요. 저것들 때문에 당신 시계가 더러워졌어요. 금수는 정성스럽게 시계를 닦았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예식장 밖을 에워쌌습니다. 수진과 기태, 그리고 아들 동우가 차례로 호송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수진은 차창에 머리를 박으며 마지막까지 악을 썼어요. 최금순,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래?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둬. 금수는 그 아우성을 뒤로하고 예식장 중앙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했고 걸음걸이는 한치의 망동도 없었습니다.
정비서, 하객들에게 전해라. 오늘 식사는 없다. 모두 돌아가라고. 그리고 장기태의 하청업체, 오늘부로 성일건설과의 모든 거래 중단해라. 단 1원도 저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완벽하게 처리하렴. 금순의 명령은 서슬퍼런 칼날 같았습니다. 돈으로 맺어진 가짜 가족의 유대는 수갑 하나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가 쌓아 올린 100억의 모래성은 파도 한 번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금수는 예식장 정문을 나와 잠시 멈춰섰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밝은 햇살이 그녀의 붉은 뺨을 비추었습니다. 사자의 복수는 처절했고 그 끝은 잔혹할 만큼 선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다. 여보, 민우하고 소박하게 살게요. 금수는 남편의 시계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여장부의 전쟁은 그렇게 가장 화려한 장소에서 가장 비참한 몰락을 확인하며 끝이 났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회장님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식장의 소란이 잦아들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금수는 다시 성일건설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낡은 점퍼 대신 품격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되찾은 남편의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금수는 부드러운 천으로 시계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비서실을 통해 해임 통보를 받은 동우가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초췌해진 동우는 금순의 발치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가 시키는 대로만 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금수는 시계를 닦던 손을 멈추고 동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겁한 변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방안을 맴돌았어요. 금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동우야, 사자는 늙었다고 해서 개가 되지 않는단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이 회사를 망칠 뻔한 죄인일 뿐이야. 동우는 금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밖으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빈털털이라고요. 이 회사, 제가 물려받을 제 미래였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금수는 동우의 손을 가만히 떼어냈습니다. 눈동자에는 더 이상 자식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내가 누렸던 그 부와 명예는 내 피땀으로 세운 성벽이었다. 그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린 건 너와 수진이야.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보렴. 그게 내가 배울 마지막 공부다. 동우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가며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금수는 닫히는 문을 보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것은 정의를 위한 통증이었어요. 잠시 후 교복을 입은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할머니를 보는 것이 조심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금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자를 불렀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보렴. 할머니가 내 방 새로 꾸며놨단다. 민우는 금순의 곁으로 다가와 남편의 시계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응, 내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우리 민우 기특하다고 하실 게다. 금수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처 입은 손자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어요. 금수는 정비서를 불러 새로운 경영 방침을 선포했습니다. 정비서, 당장 투명 경영위원회를 설치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구나. 정비서는 감동 어린 표정으로 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금수는 회장실 벽에 걸린 성일건설의 초창기 현장 사진을 보았습니다. 벽돌을 나르던 그 젊은 날의 금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인간의 탐욕은 잠시 금순의 인생을 흔들었지만 그녀가 지켜온 정의와 신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늙어도 그 위엄을 잃지 않는 법이지. 금수는 민우와 함께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직원들이 복도 양옆으로 서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금수는 이제 낡은 점퍼를 벗어 던졌습니다. 성일 건설의 위대한 여장부로서 다시 당당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사옥 밖으로 금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배신을 넘어 진정한 정의를 세운 그녀. 금순의 새로운 경영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은 금순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실 거죠? 감사합니다.